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염치 있게 적어도 남한테 민폐는 안 끼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곧 마을 앞둔 여성이고, 근데 꼭 이런 제 옆에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결혼 상대란 건 작으로 평생 가는 관이, 이런 건 잘 골라두고 싶어서 엄청 애를 얻어요. 근데 그 복병으로 시어머니가 그런 타입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원래 결혼 전부터 그리고 결혼 직후에도 접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시부모님 두 분 다 잠깐 지방에 내려가셨어요. 아버님이 이전에 암투병한 사례도 있고 요양 때문에 같이 계셨어요. 물론 이때도 어머니가 불편해 하신다는 둥 잡음이 크긴 했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해서 아이를 막 낳았을 물려 서울로 올라오신 두 분은 큰 마찰을 일으키시더니 솔직히 자식 입장에선 어느 쪽 편을 마땅히 들기도 힘들었어요. 남편도 곤란해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건강히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아이 지방에서 살고 싶으신 것 같아. 근데 엄마랑은 자꾸듯이 어긋나지는 거지. 전부터 엄마가 시골 내려가기 싫다고 크게 한 소리 하긴 했어. 원래 말년에 남자들을 시골 가자고 하지만 여자들은 도시에 남으려고 한다잖아. 근데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갱년기 이후로 몸이 안 좋으시다며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나 매번 운동하러 다니는 수영장과 지인들 전부 여기 있잖아. 그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고모님들 사이도 안 좋으시다며 그런 곳으로 나이 들어서 가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 에이, 어렵다. 어려워. 여자들끼리 문제도 어렵고, 엄마 아버지 문제도 어렵고. 근데 신는 별로인 상황을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신호는 원래 조용하고, 나서지 않는 타입이라 중요한 때 말고는 의견을 잘 안 내는 편이에요. 나는 엄마보다 아빠 쪽에도 안쓰러워. 저것도 엄마 입장만 저렇게 말하는 거지. 아빠가 예전에 외할머니 병원비를 유일하게 사위 혼자서 열심히 됐잖아. 막내, 외삼촌, 장가 가는 것도 도와주고 고모 말 들어보면 엄마는 그런 거 다 받아놓고 이제 아빠 쪽 챙기는 거 하기 싫은 거야. 우리 엄마지만 나는 엄마 편만 될 수가 없어.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지. 저도 이런 입장까지 듣다 보니 누가 낫다, 아니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의 싸움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어요. 마치 천거방패처럼 계속해서 크게 마찰을 일으키더니 급기야, 같이 사냐, 마냐, 이혼하나, 마야까지 넘어가지, 뭐 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랑 형님이랑 둘 다, 어머니, 설득은 좀 해본 거야. 엄마는 완전히 결심을 쳤어. 자기는 안 내려간다. 정 내려가야 된다면 이혼한다고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 누나도 그 말 듣고 엄청 흥근. 엄마랑 이제 안 본다고 난리고 장난 아니었어. 이러다 보니 결국 아버님이 길을 드셨어요. 솔직히 더 싸울 기운도 없고. 막판에 어머니가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며 엉엉 되시니 아버님은 무척 피곤해지셨나 봐요. 근데 여기서 저희도 부담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만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똥물 뒤집어 쓴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뭐, 아니, 웬 삼촌이야? 우리가 왜 돈을 보해야 돼? 그게 일단은 나도 내가 따로 갖고 있던 돈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할게. 우리 둘이 모은 통장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엄마는 서울에 남겠다고 여기 새로 집을 얻어 달라잖아. 환갑 넘도록 같이 살면서 말년에 엄마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냐고. 하여간 엄마도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아이 모르겠다. 일단 그렇게 해결할게. 이 말 그대로 어머니는 신축 소형 아파트를 하나 얻어 달라 하셨나 봐요. 요걸로 또 싸움이 일어났지만 결국 아버님은 기존 시집을 팔고 남은 돈과 얼마를 더 못해요. 사업 그리고 저희 부부와 신우가 버티는 돈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얻어주게 된 거예요. 그나마 신이는 천이나 버틴다고 하니 저도 더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대신 누나는 이 뒤로 엄마와 당분간 안 보겠다고, 가능하면 오래오래 안 보겠다고 하더라. 누나는 엄마한테 쌓인 게 많은가 봐. 왜 그런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상황이 이리 되어 어머니는 더희 새 아파트에 입성하고 님은 지방에 있는 집을 사서 그곳으로 내려가셨어요. 가족 행사 때마다 얼굴 보고 자주자주 보자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집한 아이 두 분이 같이 사신다고 해도 보기 어려운 판국에 갈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도 원대로 되었으니 그 상황에 좀 만족하고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후부터 행한 저도 왠지 신우의 마음이 이해가는 거 있죠. 어머니는 이상하게 좀 표독스럽고 이기적인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살 집을 얻었다면 그 뒤로 생계는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생활비와 용돈을 이제 자식들에게 요구하시고 심지어 거의 2년을 끈 최고 공표한 신우한테 무서워서 말도 못하면서 우리가 돈에 가장 적게 보은 걸 알고 우리 쪽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나올 구석이 어디니? 갖고 있던 저금도 단디를 키우느라 다 써버렸지. 지영이건 내 전화도 받지 않아. 문자 보냈더니 엄마 알아서 살라고 말을 끊어버리다. 나 정말 너무 허무해. 이러려고 그간 남편이며 애들 키우느라 열심히 살았나 후회가 된다. 그니까 엄마 말은 우리 애를 봐준다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씩 달마다 주라는 얘긴 거지. 얘는 무슨 그렇게 돈 얘기로 정없이 바로 넘어가니 뭐 결론을 말하자면 그거야말로 20분 거리인 내가 봐주면 되지. 전 솔직히 이쯤 어머니에 대한 기르르로부터 들은 터라 확 당기진 않았어요. 얼마간은 어머니 입장만 듣느라 짜하게 생각했는데 그 밑에서 자란 자식들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렇게 자기 돈이 없다고 힘들다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평생을 일 한 번 안 해보시고 아버님 돈으로만 생활을 해오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57년생이시니까 그 시대 여자들이 다 그랬다고 하시면 글쎄요. 우리 엄마는 60년생이신데 3년 차이인데도 일찍이 저 초등학교 때부터 일하셨어요. 애들 키우면서 밥이랑 간식 해놓고 일하러 다니시고 틈틈이 아빠 월급에 돈도 못 되고 우리 학비도 같이 내셔야 해서요.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시어머님은 본인 몸이 약하다 알러지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유들로 일을 안 하셨대요. 근데 아버님과 신우가 가지는 불만은 그럴 거면 남편이 벌어오는 한정된 월급 안에서 교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꽤 씀씀이가 돼요. 누나가 저렇게 엄마에 대해 불만이 많은 건 예전에 엄마가 다단계에 걸려서 이상한 약들 100만 원 어이 사서 아빠 병 고친다고 난리쳤던 거야. 맨날 거리도 택시 타고 다니고 다가 나가. 다니까 오라고 하고 그리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해. 그러니 엄마 앞으로 뭐 하는 돈이 따로 없지. 그러면 자식들은 또 얼마나 잘 챙겼냐 하면 아들과 관련된 행사는 잘 따라 다니셨는데 딸과 관련된 건 안 가셨대요. 뭐 그때마다 아프다 어쩌다 나 하면서 동네 아줌마들이 수다 떨고 그걸 신우도 점점 머리가 크고 자라면서 알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을 들어보니 저는 어머니가 썩 좋은 분이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안 내켰던 제가 2주쯤 지난 후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됐답니다. 그 이유인 즉은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서 경미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보, 나 어린이집 옮겨야 될 것 같아. 여기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둬 버리셨다. 아기들 숫자도 많은데 지금 선생님 한 명이랑 원장님이 본다고 정신이 없나 봐. 애들끼리 얼굴 긁고 다치고 어제도 다쳤잖아. 진짜 못 살겠다. 아, 그렇다고 바로 옮겨버리게 대책이 없잖아. 대책이 왜 없어? 어머니가 계시잖아. 지금 어린이집 엄마들은 죄다 친정에 맡기고 원으로 옮긴다. 말들이 많고 난리야. 여기 문제가 많더라고. 우리도 지금 당장 없어. 어머니 좀 빌려보자. 남편도 한숨을 쉬더니
별수가 없었나 봐요. 그러자고 했고, 이 사실을 들은 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당연히 그러마 하고 승낙을 하셨다. 세상에, 이봐. 이래서 어떻게 남한테 자식을 맡겨? 절대 안 될 일이지. 잘 생각했다. 나한테 데리고 와. 우리 이쁜 시이해. 그래서 저는 평소 어린이집에 맡길 때처럼 아이의 필요한 물건들을 다 챙겼고 3살배기 아이에게 뭘 해주셔야 할지 동화책이, 장난감이며 간식, 기저귀, 물이랑 정말 많은 것들을 적어서 드렸어요. 사실 저도 직장이 우리 집에서 한 10분 거리라 아기를 데리고 가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첫날 아주 정 맡겼고 둘째 날부터는 저도 마음 놓고 편히 외근 나왔어요. 마침 차로 한 30분가량 이동할 스케줄이 있는데 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늘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늘상 뭔가 어떤 사건들을 보면 사람이 방심하고 있을 때 터지나 봐요. 이제 막 대교를 타고 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초풍 직전에 이르렀죠. 수지나 시원이가 없어졌어. 저는 이 말을 듣고 한 5초간 멍청하게 있었어요. 없어지다니 어제만 해도 어머니랑 저의 소통이 잘 되어 아이랑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는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다시 침착하게 물었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잠깐 집에서 뭐 음식하느라 현관문을 열어두었다 하여. 그새 아이가 밖으로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이러시긴 아니라 저도 차 돌려서 그쪽으로 갈 테니까 아파트 경비원 분이랑 CCTV 전부 확인하시고 일단 빨리 좀 나가서 찾아보세요. 저는 정말 기절할 것 같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서로서로 연락이 가면서 둘 다 회사에서 어머니 집으로 마구 뛰어갔어요. 와중에 신우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신우도 엄청 놀라서는 경찰에 연락한다 어쩌면 조치를 취해준다 했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그렇게 된 지 1시간쯤 안 돼요. 아이는 찾게 됐어요. 단지의 공원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던 것을 그쪽에 모여 계시던 할머니와 애엄마들이 보고 경비실에 데려다 놨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이날 한가량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자식을 잠깐 눈앞에서 잃어버리던 분들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 대교에서 다시 차를 돌리던 그 급박한 상황과 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아이를 못 찾았던 그 시간대까지 너무 스트레스가 컸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 하시니까 티를 내지 못했다니까요. 냉정히 말해서 아이를 찾았고 어머니가 일부신 것도 아니고 본인도 괴로워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날 아기도 자기다는 놀랐던 건지 새벽녘부터 고열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전날 멋대로 외근길에 취소하고 반차를 써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끼고 봐주시라 부탁을 드렸는데 단칼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알잖아. 나 알로 짓는 거. 그리고 나도 어제 일로 너무 놀라선지 손 떨리고 막 어지러워. 안 그래도 오늘은 시원히 못 봐준다고 말하려다가 깜빡했다. 내가 그냥 며칠 휴가 내고 다 나오면 보내라. 저는 여기서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여기서 폭발해버린 거죠. 어머니, 저 지금 직장에 뭐라고 말하기 힘든 상태예요. 회사 일이 어제 일 때문에 다 꼬여 있어요. 버려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갑자기 휴가를 어떻게 내나요? 낸다고 주지도 않아요. 일단 오늘 한 후만 어떻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제가 데리고 있으면 되고요. 아니, 너는 나 몸 약한 거 하면서 이러냐? 그러다 애 감기 나한테 옮아서 나 아프면 이것저것 자이 다 올라온다고 쓰러져서 응급실이라도 가면 그땐 어떡하려고? 그땐 시연이 봐주고 싶어도 못 봐. 아니지. 너들이 나 수발 들으라고 죽을 마실 게다. 왜 말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진짜 복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죠. 저 이제 어머니한테 못 맡기겠어요. 몸도 약하시다면 툭하면 잔병치레할 아기를 어떻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제 일은 엄연히 어머니 책임으로 일어난 일은 맞잖아요. 저희가 어머니 용돈을 어디서 난 돈으로 드리겠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눈치 봐가며 벌어온 돈으로 드리는 건데 이렇게 흐름 다 깨버리시고 책임 못 진다니. 그럼 그냥 다 관두세요. 여기서 어머니는 불같이 폭발하더군요. 어디 어른한테 돈 갖고 장난해 치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이런 게 어디 있냐? 면서 난리를 쓰시더군요. 저는 더 통화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이날은 정말 너무 억울하게 상사한테 은근히 비꼬는 욕을 들어가면서 억지로 연차를 내고 아이를 돌았답니다. 남편은 이때 뭐 있냐, 고요. 이 사람도 전날에 갑작스러운 외출을 메꾸고 오자 새벽까지 나가서 일했거든요. 하여간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나 똑같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날 중반쯤 되어 아이는 열이 내리고 저도 흥분을 가라앉으니 그래도 배우자의 엄마니까 너무 함부로 하고 나쁜 관계가 되긴 싫었어요. 그래서 단칼에 다 끊기는 마음이 편치 않고 적어도 100만 원 드린다 했으니 거기서 한 20만 원 정도만 드리고 이제 거리를 둘까 싶었죠. 근데 어머니는 그런 게 어디냐고 50만 원은 줘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보, 이게 말이 돼?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시원히 봐주신 건 딱 이틀이 그마저도 이틀째 되는 날 어머니가 시연에 잃어버리신 거야. 근데 우리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르는 거라 50만 원을 달라시는데 이건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일이 아니다. 당신이 전화해서 얘기 끝내. 아이, 미치겠어. 알았어, 당신. 내가 전화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둬. 그러면서 결국 본인이 어찌어찌 어머니랑 쓰레기를 박아버렸던 거지. 그 얘기는 쏙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한동안 보지 않고 연락도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그 뒤로도 잘도 문자를 보내오셨는데요. 어떻게 돈 한 푼 안 주고 연락을 싹 끌어내면서 정말 피곤하게 사람을 괴롭히더라는 그요. 그 사이 저는 다시 근처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게 되었어요. 됐고 이 부분은 결국 어찌어찌 해결이 됐어요. 헌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시는 건지 뭔지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은 꾸준히 문자를 보내셨어요. 연락 차단을 안 하고 읽기라도 하는 건 뿐이었던 건지 갈수록 서럽다. 어쩌다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딸 전부 나랑 안 본다. 그러고 70 가까이 인생 살면서 정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전 일은 너도 나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해. 내가 일부러 그랬니? 나도 그날 놀라고 가슴 아파서 잠도 못 잤다. 너와 나의 세월 차이가 너무 크니까 서로 마음을 못 좁히는 거야? 너도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 요런 내용들을 장문으로 보내시길 몇 번 모른 척 했는데 이후로 어머니 생신도 한 번 지나갔어요. 이때는 저도 참 우리 친정생신은 남편이 쭉 챙겨줬기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역시나 어머니는 이 부분을 들어 또 없다고 하시고요. 오늘 내 생일인데 아들, 딸 및 며느리 다 축하한다고 문자만 보내고 얼굴 코빼기도 안 비추네. 인생이 정말 너무 더 없고 서럽다. 내 배로 낳은 자식들도 어미를 모른 채 하네. 우리 시연이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손녀 돌보고 용돈벌이하며 재밌게 살라고 했는데 너무 비참해. 그러니 저도 점점 마음이 갑갑하고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때부터 남편 신이한테 한 번은 상담을 했어야 되나 싶어요. 안 그랬으면 이후에 모두를 끔찍하게 만들었던 그 일이 일어났을까 싶네요. 아무튼 저는 괜히 마음이 쓰여 그 다음날 어머니 계좌로 10만 원을 조용히 보내드렸어요. 그대로 가타부타. 고맙다, 어쨌다. 문제가 왔지만 굳이 답은 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쯤 지났을까요? 집에 돌아왔더니 문고리 쇼핑기 하나 걸려 있더군요. 거기에는 아기 간식 같은 거, 머리핀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는데 본인이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연이 보고 싶어서 간식이랑 머리핀이랑 예쁜 신발도 하나 사왔어. 돈이 없어서 여기 장터에서 열리는 거 샀다. 젊은 엄마들이 많이 내놓고 팔더라. 시원이 하면 너무 예쁘겠다. 나중에 사진 한 장 보내줘라. 저도 참 그런 문자를 보니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이런 데에서 마음이 약해지더라도 이상 특별히 왕래는 안 할 거지만 아이한테는 할머니요 기본 도리만 해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던 중 보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저 무척 놀라게 하는 문자가 왔어요. 거기에는 고급이라는 글씨가 써 있고 아주 심각하게 와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연세가 있고 평소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렇게 앓는 소리 하시는 분이니 게다가 혼자 계시니까 조금은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그 문자 안에는 저희 남편 모르게 저 혼자 와 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우리 남편이 모르는 거지? 왜 나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거기에는 어머니 댁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같이 적혀 있어서 이거 뭔가 보통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새벽쯤에 문제를 확인했기에 저는 침대에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평소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제멋대로 걸고 분수가 다지만 이때 거의 새벽 5시 40분쯤이었어요. 게다가 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려웠는데 이때 우리 아파트 뒤동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노인 혼자 사는데 병원에 실렸고 그것도 나중에야 딸이 알게 됐거든요. 저도 오묘하게 인사한 딸님이고 원하지 않았지만 할머님도 공원에서 잠깐 인사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도 이때 약간 화들짝 놀라 경계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자식이 꾸준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 보이네. 나도 그 답답한 내키는 건 아니지만 당신은 그래도 어머니한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문자 한 번은 넣어줘야 해요. 봐, 지금은 아예 그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 남편 본인도 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하여간 이런 일이 있었던 중에 새벽에 갑작스러운 긴급 문제라니 너무 놀랄 수밖에요. 저는 이때 남편을 흔들어 깨워 이 내용을 설명했고 부시럭거리며 일어난 남편도 조금은 걱정하는 눈치였죠. 이런 문자는 나도 처음 받아봐. 그리고 저기 어머니가 나한테 계속 연락해 오시긴 했거든. 얼마 전에 시원해 주라고 간식까지 집 앞에 두고 가시고 그냥 가서 별일 아니면 다행인 거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 일단은 가보자. 그러면서 제가 다시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마음이 급해져서 결국 남편을 통해 신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누나 저기 엄마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급한 상황이라고 집에 와 달라 했나 봐. 무슨 일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그런데 누나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들릴래. 저는 이때 아무래도 어머니가 본인 자식들과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그러니 괜히 연락하기도 민망하고 꾸준히 문자를 보내셨던 저한테 연락하신 것 같았어요. 솔직히 여러모로 어머니한테 미운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은 걱정스럽고 짠하더라고요. 하지만 신호는 굳건하게 반대하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보나마나 별일 아닐 거야. 내가 괜히 우리 엄마 딸이야. 옛날부터 별것도 아닌 걸로 떨고 사람을 부려먹고 그랬어. 저기 올게.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참 민망하지만 그냥 무시해. 형님. 그래도 가서 별거 없으면 앞으로 이런 연락 안 받으면 되잖아요. 한 번만 같이 가셔요네. 근데 무렵에는 아버님도 몸이 좀 안 좋으셨던 터라 신우이가 지방으로 가면서 아버님을 챙기고 있었나 봐요. 가정도 있는 사람이니까 양쪽으로 챙기기 버거웠을 거고.
원래대로라면 어머니가 하실 일을 딸인 자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형님, 어머니도 갱년기 지나고 몸도 안 좋다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혹시 자식들 없을 때 쓰러지신 거면 나중에 더 큰 일이잖아요. 제가 강력하게 설득해서 결국 신이도 저희도 다 같이 어머니네 아파트로 움직였어요. 재빨리 찾아 들어가 제가 먼저 앞장섰고, 그리하여 어머니가 알려주신 비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제 막 해가 밝아오는 와중에 거실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안방에서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얼른 뛰어들어가 문을 활짝 열었고 안방에 계신 어머니를 봤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겁. 어머니도 역시 같이 절 초풍을 얼굴로 저에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때가 연락받은 지 거의 1시간 남짓 될 때였거든요. 동시에 저나 어머니나 같이 소리를 질러 버렸답니다. 어머니, 저기, 누구세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일순간에 질러 버렸던 것은 아직도 어두운 안방 바닥에서 멀뚱멀뚱 눈을 크게 뜬 어머니 얼굴 쪽 아래로 그 무릎을 베고 코 걸고 있는 웬 시커먼 덩어리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사람이었고 대충 잘못 본다 해도 그건 아버님이 아니었답니다. 제 눈이 그 물체를 한몇 초 가량 응시하면서 파악해낸 건 시큼한 덩어리는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한 60대 초반의 대머리 남자 같은 형태였어요. 대체 이 존재는 뭔가? 왜 어머니는 맨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서 양손에 거울이며 뭘 들고 있고 그 양반다리에 머리를 두고 눈 저자는 뭔가? 당시 안방문을 열고 뛰어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제 뒤로는 남편과 신우가 떠듬떠듬 따라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제 눈을 확 사로잡아 다시 제 눈길이 어머니 얼굴로 가게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일찍이 더욱 경악스러웠던 건 벌에 쏘였을 듯한 붓기가 올라간 아래로 잠긴 어머니의 한쪽 얼굴이었어요. 눈썹 문신은 오래되어 있었고 속눈썹 연장을 한 것 같아 눈 또한 연예인처럼 화려한 화장을 하고 계셨어요. 피부는 매우 신경을 쓰신 흔적이 있어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러나 입술과 한쪽 뺨이 비대칭하게 부풀어 올라가 있어 너무 불균형해 보였어요. 얼굴이 정말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버버하며 말할 틈이 없어 입을 꾹 다물었고 그때 정말로 신호 소리와 남편이 안방문을 열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몇 분이 지나 진짜 충격을 받으며 속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듣자마자 그 굵은 머리를 든 아저씨는 이상한 꾀를 부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비틀거리자 그 아파트 안방에서 벌어진 괴상한 광경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그 희곡한 입술과 비대칭인 한쪽 얼굴을 비춰주는 모습은 참으로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질린 어머니 표정과 그 무릎을 베고 자다가 슬슬 몸을 일으키던 그 60대 아저씨까지 말이죠. 일단은요, 어머니가 저한테 새벽 시간에 왜 그런 문자를 보냈던 건지부터 설명이 필요했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도둑이라도 들어서 어머니가 뭔 일이라도 당하셨나요? 근데 그러기엔 저렇게 돌이 마치 부부처럼 편히 있는 모양새였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나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아, 나는 내가 이렇게 일찍 올 줄 모르고 내가 거기에 오전에 와달라고 왔냐? 어머님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뜨문뜨문 말씀하셨어요. 저도 나중에 집에 와서 문자를 다시 보니 오전에 오라고 글 말미에 적혀 있긴 했더라고요. 예상외로 제가 너무 빨리 들리 닥친 탓에 이런 상황을 저와 어머니 자식들까지 온천 아이 다 보게 된 그렇습니다. 병원이에요. 저기, 어머니 얼굴 때문에 그러신 거죠. 왜 그러신 거예요? 갑자기 세상에 왜 이렇게 부어가지고 어머니 얼굴은 진짜 말로 설명하기도 약간 겁나는 형태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 계신 분들도 들으시면 정말 기가 차실 텐데요. 다름 아닌 보톡스와 필러를 각각 잘못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혹여나 하실 분들은 잘 알아보고 하시길 바래요. 아니 다 떠나서
우리 어머니는 알아보지 않고 이상한 데 가서 하셨으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선물로 해준다고 데려가서 했다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말씀하시는데 누구냐고 계속 묻는데 대답을 못하시고 옆에 계신 아저씨는 몸을 일으켜 슬금슬금 안방 밖으로 나가려는 걸 남편이 잡았죠. 둘이 실랑이를 벌이고 어쩌고 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할 판에 아저씨는 대뜸 자기가 무슨 수영장 원이래요? 수영장 저기 구천 건물. 옆에 수영장이 있는데요. 엄마가 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요. 아이야, 참 꼭도 새벽부터. 아이 아니고 나 좀 나가게 비켜줘요. 이거 왜 이래도 그러니 남편은 완전히 꼭지가 돌아서는 아저씨 살을 붙잡고 제가 했던 부분에 콕콕 지어캐 묻더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뭔 놈의 수영장을 같이 다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아저씨야말로 여기 있어요. 10분 전에 와서 이러고 있었던 건 아닐 거고. 그렇다 해도 이상하고 최소 전날 밤부터 여기 와 있던 거 아니었냐고? 왜 있는데 당신, 누군데, 똑바로 말 안 해. 남편은 빽빽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씻는 경의 눈빛으로 어머니와 그 아저씨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일단 정황상 누가 봐도 이 대머리 아저씨는 어머니랑 아는 사이는 맞는데 좋은 관계는 아닌 거죠. 게다가 무릎을 고고 누워있는 락이라고 하니 저는 얼마 전에 아버님이 계신 시골집에 내려가서 인사하고 왔더니 참 이상해졌어요. 찾아도 아버님은 저한테 몇 마디 먹긴 하셨거든요. 네, 어머니는 잘리 있더냐 등등의 얘기들을 하시길래 그랑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여기서 저 문어대가리 같은 아저씨랑 놀아 하시다니. 심지어 이 아저씨, 당연한 거겠지만 참 질환 좋고 막무가 내더라고요. 우리 남편의 마군밀 치료 들려고 했어요. 저기 비켜나가게 생사람 잡지 말고 아무 사이 아니라고. 난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우리 누님을 친누님처럼 생각하고 그러고 있던 거야. 저는 일단 뭔가 좀 정리하고 싶어 그 아저씨와 남편 신우의 거실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상황을 들어보자 자초지정을 말씀해 보시라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제서야 이 판의 모든 게 절이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돈이 없다며 용돈벌이 해야 된다고 하시더니 생활비는 둘째 치고 늘 돈도 필요하셨나요? 앞만 봐도 저 아저씨는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더럽지만 어머니 내 연인 같고요. 이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얹어 살며 저렇게 누림누림거렸지만 선물로 보톡스를 놔주고 했더니 정상관계는 아니죠. 저 아저씨가 직접 놔준 건 아니고 자기 아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웬 허름한 건물 사무실로 데려가서 해줬다는 봐요. 병원 간판은 있었다는데 저는 이것도 솔직히 다 못 믿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턱라인과 입술 쪽에 뭘 각각 맞으셨죠? 모양이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보면 말년에 그냥 조용히 아빠랑 살던 대로 살며 친구나 이모들이랑 어디 놀러 다니고 자식들 가끔 만나고 그렇게 그냥 사시던데. 근데 어머니는 아버님한테 아파트도 얻어냈고 자기 생활비 정도만 충당하며 살면 될 텐데 그 사이 새 남자를 만나질 않나 욕심내서 얼굴에 뭘 또 저렇게 하시다. 이 사단이 나서는 그냥 여러모로 나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엄청난 말이 들려왔어요. 이거 다 내 책임이다. 저는 듣고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가 술이라도 드신 건지 아니면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건가 했으니까요. 제 책임이요 뭐가요? 어머니는 저들로 너 혼자 조용히 오라고 했는데 아들도 아니고 딸까지 죄다 싹 데리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키우냐고 내가 쟤네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잘해서 다시 없던 일로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하니까 전부 제 잘못이래요. 진짜 제가 다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요. 나 쟤들이 이대로 쟤들 아빠한테 일러 바치면 나는 정말 큰일 나이 집도 뺏겨. 그냥 대충 너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던지. 아무튼 말 좀 해줘라. 어머니 진짜 웃기시네요.
제가 알만한 사람을 어머니 자식들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둘째 치고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 부정한 모습을 걸려놓고 죄책감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렇게 책임 전가하고 남편만 하는 것도 병이라던데 제 이제 정말 어머니랑 보면 안 되겠네요. 그건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끊기고 나서 얼마 후 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어? 라며 돌아섰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로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저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문을 던지고 실수로 들어간 대화 내용은 그 후 거실에 서 있던 아버지, 남편, 신우, 그리고 대머리 아저씨들 앞에서 저 중심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거기서 아저씨와 어머니 사이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버님께 알리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좋은 방법으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도 아주 급강도를 맞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좀 이따 나 집에 가야겠다 고 말했어요. 호미창에서 5분이서 각양각색의 의지로 이정옥 소설 슈퍼스트링을 둘러보다가 중순의 거리로 나가던 신우는 이제 청하늘에 앉았던 것이 그저 나홀로 아를테양의 노래가 청천에 들리게 되어서야 내 라이터를 뽑아서 새빨간 그림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를 본 나로서는 그런 신우가 얼마 동안 야자를 쓰며 문제의 집에 나와 좁은 거실로 향하던 것이 우리 낯선 창치 앞에 경내 스마트폰에 북두가 서 있었다. 그 방은 열려있는 문들이어서 어서 계속하면 금룡에게 있었을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있다고도 이야기하며 그 버스에 창조된다 고 대답했어요. 불똥이 튈 것 같아서요. 이건 솔직히 그렇잖아요. 시댁에 제보하기 했지만 나서서 일을 정리하고 하는 건 자식들이 굳이 끼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아무튼 아버님은 모든 내용들을 고모님들과 다 알고 정리하셨다. 몸을 이끌고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저는 그때 안 갔는데 남편이 같이 따라 갔나 봐요. 아버지는 그때 그냥 딱 잘라 이혼하자고 했어. 아버지가 그런 말하는데 내가 옆에서 다 분노가 일어나고 못 참겠더라. 아버지가 이런 집까지 해줬는데 시골집에 진짜 단 한 번도 안 내려와 왔대. 병일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자. 어떻게 단 한 번도 연락도 안 해보겠냐고 여기 신호까지 힘을 더해서 집도 다 팔아버리자고 말을 했고 어머니 역시나 곱게 물러서진 않았나 봐요. 말년에 어떻게 얻어낸 재산인데. 포기하기 싫었겠지. 우리 누나가 만만치 않은 성격이. 아버지 돈으로 엄마가 저러고 놀아나는 거 하니까 더 돈 주면 안 된다고. 원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털어버리라고 그랬어. 당시 어머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악쓰는 건 이제 안 하고 엄청 매달리셨던 일가 있나요? 위자료 토해내기 싫으면 그냥 몸만 조용히 나가라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 어머니는 그 집에서 결국 이래저래 쫓겨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막판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이상한 아저씨의 행방이 있어요? 여보, 이런 거 물어봐서 미안한데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 아버님이 잡아서 어떻게 하셨는데? 솔직히 그 아저씨 그날 꼴을 보니까 절대 어머니한테 더 붙어 있을 것 같진 않던데. 당신이 생각한 거 그대로야. 그날로 줄량쳐서 엄마가 그 집 짐 빼고 나갈 때까지 연락이 안 됐다는데 뭐 아버지면 아며 우리 엄마 끝이 좋을 거라 기대도 안 했어. 정말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더군요. 이혼당해서는 돈도 얼마 주지도 못하고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기존에 사셨던 그 아파트를 아버님은 다시 팔아버리셨. 갖고 계시면서 덜이어도 좋을 것 같지만 그냥 팔아서 원래대로 돈을 나누자고 하셨어요. 이쯤 돼서야 저도 정말 간만에 아버님 얼굴을 했답니다. 너네도 삼촌 못했으니까 이거 다시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앞으로 내 어머니한테 연락 와도 일절 받지 말고 내가 다신 이런 겪고 가면서 화병 걸리긴 싫구나. 너네 보기도 참 민망 하목 없는 일이다. 아무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 또 연락해서 이런 구질구질한 일을 또 겪으면 난 그냥 다 안 볼 생각을 하고 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도 그때 이후로 그냥 어머니 연락처 차단했어요. 앞으로 없을 거예요. 이제 건강만 잘 챙기셔야죠. 그리하여 저는 혹시 어머니가 연락을 또 치유한다 한들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끊을 구실이 생겼던 거죠. 솔직히 저는요 어머니가 아무리 염치 없고 수치를 모르신다고 한데 이미 저렇게 바닥에 다 드러났지만 또 연락하고 찾아오고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빈틈이 있어서 어머니가 자꾸 들이대고 연락을 하셨던 것이겠죠. 모든 게 정리되고 두어 달 지났을까 저는 일찍 퇴근해서 아이랑 들어오는데 문 입구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일단 비번을 누르고 아이 먼저 들어보냈고 문 앞에서 세게 말했죠. 어머니, 저 정말 놀랐어요. 왜 이러세요? 저기 수진아, 나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저기, 내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어머니 죄송한데요. 아버님께서 한 번 더 어머니 눈에 띄면 전에 그 외도 하신 거 자료랑 이것저것 더 물어서 그 개망신 시키신다 하셨어요. 당장 전화하라고 하셨고 저번처럼 어머니 연락 받아주다 걸리면 저희랑도 연 끊겠다고 하셨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 지금 아버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계신다고요. 이 말에 어머니는 눈이 동그랗게 떠지더라. 갈면서 몸을 일으키시더니 자리를 털고 후다다 계단으로 내려가시고 이날 어머니가 다녀가셨던 건 그냥 여러모로 아들인 남편 입장에선 기분이 별로겠다 하고 그래서 굳이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고도 우리 집에 오셨던 게 참 어이가 없고 그 후로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본 적은 없네요. 본래 어머니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집 위치는 저희 집이에요. 신혼은 이미 몇 년 전에 이사했고 어머니랑 연락을 끊어버렸으니 그리로 찾아갈 수도 없고요. 저희도 아버님께서 서울집 하시고 나눠주신 돈도 있고 이제 여기도 계약 말려라 새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거든요. 이것으로 완전히 모든 경로는 차던데요. 앞으로 안 볼 예정이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지내려고. 그럼 여기까지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다.